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이번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결과물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집 완성을 하는데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또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작품집, 즉 포트폴리오가 제작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기 작업은 자신의 개인화 디자인 작업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퍼스널 아이덴티티 작업을 통해서 작품집 전체의 이미지 컨셉이 완성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을 표출하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 완성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중요한 요소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강의 구성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 완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함과 포트폴리오 표지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그리드 제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과제 진행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작품 개인별 각 과목별 타 과목에서 작업했던 작업 결과물들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이 완성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본문 내지 편집이 디자인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편집해서 디자인하는 것도 물론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작업이지만 디자인 작업 이후에 출력을 해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이것을 제본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프린트만 해서 그냥 호치키스나 이런 걸로만 찍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에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출본을 물론 일반적인 소프트 출력물, 소프트 프린트도 제출을 하지만 전시회, 작품 전시회를 위해서는 하드 프린트를 제출해서 이것을 하드 제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만의 작품집, 물론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성의를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 좀 더 돋보이고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부각시켜서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집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간과제 제출은요, 이렇게 퍼스널 아이덴티티 작업해 왔던 과정, 그 결과물들에 대한 출력물, 그 안에는 아마 명함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표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지 및 내지의 어떤 포맷, 그리드까지 나와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말 과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그래픽 모티프로 해서 포트폴리오 본문 내지 작업이 완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 제출물은 포트폴리오 과정 결과물에 대한 PDF 그리고 포트폴리오 출력물, 출력해서 제본한 제본 결과물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소프트 제본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그냥 프린트해서 A3로 프린트해서 가운데에
중철 제본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하드 프린트 제본은요. 하드 프린트 제본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나만의 작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200g 이상의 종이에 출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프트 제본은 아마도 뭐 한 85g, 75g, 80g, 80g 또는 100g 내외의 프린트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하드 프린트 제본은 250g 이상 종이에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평가 방식은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출석 20%, 평소 점수 20%, 중간과제 30%, 기말과제 30%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점수 20%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 주차 진행되어야 할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이 평소 점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는 주차별 강의 계획인데요. 자, 주차별 강의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맞춰서 자료가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부분에 빈칸 채우기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살을 붙여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2주차에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내용을 좀 더 수정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주차, 3주차, 4주차 이런 식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각 주차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한 번에 정립하시고 주차별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아이덴티티, 키워드, 키 메시지, 키 컬러, 키 컨셉, 그리고 키 이미지, 키 아트 히스토리, 키 액티비티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2주차에는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 키메시지, 키컬러, 키컨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전부 작성하셔가지고 매주차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서 아이덴티티, 브랜드 네이밍을 디자인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키 작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거 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키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디자인하는 작업, 요 작업까지가 이제 중간 과제 작업이고요. 이걸 통해서 결과물은 여러분들 브랜드 네이밍, 로고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나만의 로고, 나만의 로고 디자인이 나와서 이 로고 디자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명함이 되겠죠. 네, 명함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이 나만의 로고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표지를 작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포트폴리오 하면 표지에 그냥 포트폴리오 이렇게만 써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면접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밀었을 때 나만의 브랜드 네이밍이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작업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직원을 뽑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러한 강의를 다른 학교에서도 꽤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나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학생들의 경우 제가 확인한 결과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도 많지만 그 장점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퍼스널 아이덴티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 네이밍, 로고 타입, 즉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명함과 포트폴리오 표지,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러한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8주차부터는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작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 컨셉, 그래픽, 모티프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의 작품이 있어야겠죠. 작품을 선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모두 다 넣을 것인지, 그래도 좀 잘된 것만 추릴 것인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8주차에는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넣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 포트폴리오에는 물론 작품만 넣는 것도 좋지만 작품 이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은 특허와 관련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목차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8주차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까지 이제 포트폴리오가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 출력하고 제본하고 이것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또 많이 손이 갑니다. 생각보다 모니터에서 봤을 때와 달리 출력해서 확인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7주차까지 이전에 작업되어야 할 내용들이 주차별로 꼼꼼히 작업이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의사항은 매 수업 컨펌은 반드시 제가 프린트 출력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꼭 프린트 출력물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출력물로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는 원본 데이터로 수정과 보완 작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조금 작게 보여서요. 이 자기소개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라인은요. 제가 이제 취업 컨설팅 전문 업체인 켈리 서비스에 취업 컨설팅 전문가가 계세요. 이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그림에 익숙하기 때문에 글자 또는 글을 작성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 작성 양식에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시고 여기에 맞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화면에는 글자가 좀 작아서요. 제가 글자를 조금 키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자료는요, 취업코치 박영황 강사라고 하는 켈리 서비스라는 업체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취업 관련 업체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그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예요. 자, 먼저 볼게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을 위한 경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하나, 둘, 세 개씩 이렇게 딱딱딱 적어두고 여기에는 이 키워드와 연결해서 자신의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일단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하고 직무에 필요한 성향과 인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필요해서 그렇게 되려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인물이나 사건이 있는지,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여기 핵심 키워드에 하나 뚝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나 성향,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셔가지고 쓰십니다. 핵심 키워드만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오래된 습관, 뭐 매일 아침 일기 쓰기, 매일 밤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또는 매일 아침 뭐 조깅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같이 엮어서 쓰게 되면 되거든요.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내가 어느 날 어떤 작가의 뭐 칸디스키라든지 어떤 작가를 봤더니 그 작가 보고서 나도 저러한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뭐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에 매료돼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는 뭐 기타 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사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나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냥 하면서도 사실 어떤 그냥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서포팅이 되었거나 또는 자기에게 어떤 멘토가 되었다거나 또는 롤모델이 되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핵심 키워드를 누구인지 딱 쓰신 다음에 일단은 키워드만 써 놓으시고, 그리고서 그것과 연결해서 글을, 나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어떤 글을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뭐 글자 수 500자, 1500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체로 이쪽에 연결되었던 글들을 그냥 쭉 이으면 하나의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성격의 장점, 그래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태도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경험으로 어필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학업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장점을 어필하는 것은 제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성격의 장단점, 성격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렇게 장점, 단점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 장점은 학생들이 잘 못 써요. 그리고 단점을 또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점을 좀 더 사실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뭐 착하다, 또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사실 난 너무 늦잠을 잔다. 이걸 살짝 좋게 표현하면 성격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너무 부각하지 마시고, 단점은 살짝 보완하시고, 장점은 좀 더 부각시켜서 핵심 키워드, 내가 나의 장점,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친다. 또는 뭐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뭐 상식이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꼼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뭐 성격이 좋다. 친구들과 유대관계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뭐 장점, 단점. 그런데 단점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뭐 잠이 너무 많다.
뭐 막 이런 거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나 자신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격적으로 여유가 있다. 여유가 많은 편이라서 여유가 많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회사 지원 동기, 우리가 지금은 현재 뭐 회사를 지원하려고 이걸 쓰는 거지, 이걸 만드는 거지만 특정된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회사를 취업하고 싶은 회사, 이런 회사 하나를 염두에 두고 귀사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귀사. 귀사라고 표현하시되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무엇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무를 위해 준비한 노력과 강점. 뭐 원투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뭐 공모전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쓰시고요. 그래서 뭐 지식 여기 뭐 자격증, 전공 수업도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스터디 모임을 이걸 위해서 내가 전공은 이게 아니지만 나는 이 부분이 좋아서 스터디 모임을 이런 것들을 했다. 또는 전공 교육을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의 수업을 이수를 했고 그리고 뭐 자격증을 이러한 것들을 땄다. 그리고 나는 뭐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과외로 뭐 어떤 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더 보강해서 이러한 지식을 취득했다. 그리고 뭐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고 이러한 아르바이트도 했고 이러한 인턴 경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나는 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PT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뭐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쭉 보시고 한번 자신에게 맞는 경험들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입사 후 포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단순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귀사에 취업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땐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직무 또는 산업과 관련해서 요즘 변화하는 트렌드 양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하니까 이 메타버스 양상에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내가 키워서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해보겠다. 거기에 맞는 뭐 브랜드 디자인과 홍보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를 위한 뭐 웹사이트 구축, 뭐 웹 전단 또는 뭐 이런 웹 브랜드 개발, 뭐 이런 것들의 경험 디자인을 주축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맞춰서 기여하기 위한 태도.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는 회사 한두 곳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나가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 하나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염두한 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사의 비전, 미래, 뭐 미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회사 소개 다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경험 항목 구성을 위한 경험 정리로서 볼게요. 자, 성취 경험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것은 어떤 겁니까? 또한 실패한 경험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 안에.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학교에 장학금을 받아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근로 학생을 하면서 내 결과 학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그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쌓았다. 뭐 이런 내용들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자신이 학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공모전을 출품하면서 느꼈던 어떤 성취 경험 또는 공모전을 통해서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패 경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아직 뭐 아주 밑바닥을 실패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누구처럼 뭐 몇십억씩 막 손해를 보고 뭐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경험이 아직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실패 경험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한 경험. 그래서 실패로 끝난 것이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업, 다이어트 등의 소재는 안 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소재가 있을까요? 뭐 운동? 운동.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이어트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실패 경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은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된 것들 아마 공모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패 이유가 다른 사람이 뭐 잘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어. 근데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이 사람이 좀 나태하거나 좀 우유부단하거나 좀 노력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경험 소재에서 실패하고 도전해서 성취한 경험은 안 되고 실패의 경험은 향후 힘들었던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작성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패를 했고 이후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 다른 경험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좋다. 네. 다음에 팀워크, 공동작업. 이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개인화된 사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개별 작업을 더 선호하죠.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사회 활동이고 팀 작업이고 개별 작업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이를 바탕으로 협업했던 경험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으로 활동한 경험이면 되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이것이 달성된 경험일수록 좋고, 자신의 역할과 이를 통해 어떻게 협업했는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경험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인가? 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취의 경험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모전이나 특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좀 나눠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그 역할은 리더 또는 팀원, 이렇게 직위가 아니라 자료 수집, 발표자 등 이렇게 업무적인 역할을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나 나의 역할과 책임, 협업을 위한 노력, 헌신과 희생,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갈등 해결 경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역지사지의 관점과 갈등 해결에 대한 마련을 통해서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어려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졸업 작품전을 계기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한번 작성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내온 과정 사이에서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면서 또는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는 내가 학교와 상관없이 트라이했던 많은 부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주 과제는, 이번 주 주중 여러분들 수업 중에는 이러한 자기소개서 빈칸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것을 수업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 안내였고요. 이것은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 수업에서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따라서 작성하면 되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퍼스널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적용되고 작업이 연결되는지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에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예요. 퍼스널 아이덴티티. 이 학생은 퍼스널 아이덴티티, 여러분들도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이 부분 이후에 이제 명함과 포트폴리오 표지까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 학생은 이제 인덱스에서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키메시지, 키컨셉트, 키칼라, 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키워드를 내일, 달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결정을 했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키 메시지입니다. 키 메시지, 키워드에 대한 키 메시지, 키워드에 대한 키 메시지. 그리고 키 컬러는 이 친구는 블랙을 선택했어요. 키 컬러, 키 컬러는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조색은 블랙이고, 보조색 핑크, 강조색 블루, 이런 정도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섬세함, 신뢰,
뭐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키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로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은 표현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셉,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밝게 빛나서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키 메시지, 키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키 아트 히스토리로 작가의 글을 선택을 했네요. 네. 그래서 키 아트 액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는 최종 키 아이덴티티 브랜드 로고가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달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브랜드 네이밍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이 이러한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키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신의 그래픽 모티프라고 하죠.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디자인을, 이력서예요. 이력서. 여러분들이 쭉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그걸로 갈무리했네요. 그리고 브랜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동안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작업했던 작업물 결과물들을 이와 같이 목업 작업까지 완성해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멀티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이마트 카트 디자인, 아마 이것은 UI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각 과목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이와 같이 하나의 작품집으로 완성을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나만의 이미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실지 궁금한데요. 자, 이러한 작업 절차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만의 작품을 만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